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시간에는 나머지 3가지의 조건인 인, 용, 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죠.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서나 리더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훌륭한 리더를 만나면 국가나 기업 그리고 가정이 번성하고 탄탄하게 유지됩니다. 이때 리더십이라고 하면 흔히 남에게 명령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크나큰 오해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아랫사람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 5가지 중 하나로 인을 꼽았는데요. 인은 우리말로 하면은 의질다는 뜻입니다. 현대적인 의미로는 선함을 유지하면서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공자는 인을 표현할 때 물에 비유합니다. 물이 차면 밖으로 넘쳐 퍼져나가듯 내면의 인이 가득하면은 반드시 밖으로 넘쳐 행동으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손자가 이야기한 인은 군에서는 부하들의 배고픔과 노고를 이해하고 동고동락해서 일체감을 유지하는 것이 리더의 사랑이자 인으로 보았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오기 장군의 일하는 지휘관의 부하에 대한 인을 잘 보여줍니다. 병사 한 명이 종기가 나서 괴로워할 때 오기 장군이 그 병사의 종기를 직접 입으로 빨아 호름을 빼냈습니다. 병사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어찌된 일인지 장군의 호의에 고마워하기는커녕 슬피 웁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히 여겨서 그 이유를 물어보죠.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지난해 오기 장군께서 그 애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남편의 종기 고름을 빨아내 주셨습니다. 그 이후 그의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 오기 장군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적에게 끝까지 등을 보이지 않고 싸우다 죽었습니다. 들으니 이번에는 제 아들의 종기 고름을 빨아내었고 이제 그 애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렇듯 부하를 친자식같이 대하면 부하는 상관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손자 또한 위의 애처럼 부하를 늘 친자식처럼 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렇다고 해서 오기 장군처럼 매우 특별한 행동이나 크나큰 물질적 도움만이 배품이라고 생각하면 실행이 어렵습니다. 이는 자신의 일상에서 작은 배려부터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작은 배려가 시작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어느 회사의 직원이 대표가 내린 결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사장실을 방문해 불만을 털어놓았죠. 직원의 이야기를 조용히 다 들은 사장은 그 직원에게 말합니다. 여기 제 자리에 앉아보세요. 그리고 방금 전 자기에게 불만을 털어놓은 그 결정사항에 대해 사장의 자리에 앉아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묵묵히 생각에 잠겼던 직원은 사장의 결정이 맞았다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배려와 인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어렵다면 우리 신체부터 활용해 보세요. 표정으로 타인에게 미소 짓고 길을 통해서 말을 경청하는 것도 인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입을 사용해서 칭찬과 격려, 위로 말을 건넵시다.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두 손 걷어붙이고 돕고 발로 뛰어서 도와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따뜻한 가슴으로 상대의 마음을 읽고
먼저 나서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작은 배려를 실천하다 보면 습관처럼 뭔가 생활에 스며듭니다. 어진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비단 한 조직의 리더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휴대폰 벨 소리를 진동으로 해놓는다거나 피치 못하게 통화를 해야 할 땐 작은 목소리로 하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즉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행동이죠. 손자가 이야기한 진정한 리더의 덕목 5요소 중 4번째는 즉 용기입니다. 손자가 말하는 용기는 기회를 보면 즉시 행동하고 적을 만나면 즉시 싸우는 결단력과 추진력, 두려움 없는 용감함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능한 장수에게 필요한 용기는 적과 싸울 수 있는 용기, 결심의 용기, 후퇴의 용기, 책임에 대한 용기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실패할까 봐 겁부터 낸다면 리더의 자격이 없겠죠. 특히 용기와 관련해 전 First in, Last out을 유념합니다. First in, Last out은 군대 육군 공병병과의 모토입니다. 군생활 전 기간 동안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노력한 구절입니다. 위험하고 힘든 지역에는 제일 먼저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온다는 생각으로 구성원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죠. 위험한 지역에 들어갈 때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럴 때 리더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위험한 지역에서 나올 때는 마지막 나오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죠. 그래서 리더가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암시를 수도 없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암시를 통해 신념화되어 있어야 순간적으로 용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용기를 낸 사례를 만나볼까요?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땐 진기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졸업식이 끝나면 해상구령이 끝나자마자 모두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상인데요. 자기가 받은 졸업식 꽃다발을 던져 걸어줍니다. 그러면서 졸업생이 자신도 장교가 되어 그 동상의 주인공같이 되겠다는 다짐의 의미를 담습니다. 그 동상의 주인공은 고 강제구 소령입니다. 강제구 소령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방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65년 강제구 소령이 속한 맹호 부대가 베트남전에 파병을 가게 되죠. 강제구 소령은 당시 중대장 직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병을 앞두고 강제구 소령의 중대도 파병 전 훈련을 강하게 하고 있었죠. 사건이 발생하던 날 강제구 중대는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할 땐 중대장을 통제하에 병사들이 실제 수류탄을 갖고 투척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등병 한 명이 훈련을 하다가 실수로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전방으로 던지지 못하고 중대원이 모여있는 곳으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수류탄이 터지면 모여있던 중대원이 많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될 터였죠.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강제구 소령은 자신의 몸을 수류탄 위로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외쳤죠. 모두 엎드려! 목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쾅 소리와 함께
수류탄이 터졌습니다. 강제구 소령의 몸은 폭발과 함께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중대원 100여 명의 목숨을 구하고 강제구 소령 자신은 장렬히 선화한 것입니다. 그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본받기 위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육사에 세워진 그의 동상을 지날 때면 단체 경례를 하고 졸업식엔 그의 동상 앞에 자신이 받은 꽃다발을 바칩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강제구 동상을 지날 때면 항상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중대원을 살리기 위해 순간적으로 망설임 없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용기. 나도 그런 용기가 가능할까? 그런 상황에서 나도 강제구 소령과 같이 선택할 용기를 달라고 수없이 기도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용기와 관련해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용기가 만용이 되지 않도록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리더는 용기를 내서 공격해야 할 기회와 싸워서는 절대 안 될 사항을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리더의 만용은 아군의 크나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리더는 물러설 때는 가감히 물러설 용기도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 손자가 이야기한 리더의 자질 5요소 중 마지막 요소는 즉 엄격함입니다. 손자가 이야기한 엄이란 군을 다스릴 때 반듯하고 명령하다를 일사불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군령을 엄정하게 하여 기강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령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삼국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삼국지에는 읍참마속이라는 일화가 나옵니다. 읍참마속이란 군령을 세우기 위해 제갈량이 눈물을 머금고 부하 마속의 목을 친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제갈량과 마속의 관계는 원래 매우 두터웠습니다. 제갈량은 부하 마속의 재주를 매우 아껴서 자신의 후계자로 내심 점 찍어 두기까지 했죠. 제갈량이 위나라를 공격할 무렵 제갈량의 공격을 받은 위왕 조에는 전략 전술에 뛰어난 사마이를 보내 대비하게 합니다. 사마이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제갈량은 누구를 보내야 할지 고민에 빠지죠. 이때 마속이 사마이를 맡겠다고 나섭니다. 그러자 제갈량은 주저합니다. 마속을 신임하기는 했지만 사마이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이죠. 그러자 부하 마속은 실패하면 목숨까지 내놓겠다며 거듭 청했고 어쩔 수 없이 제갈량은 부하 마속을 통해 사마이를 막도록 합니다. 대신 제갈량은 마속에게 신중하도록 주의시키고 전략과 작전 계획을 세부적으로 내려줍니다. 그런데 마속은 제갈량이 시킨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략대로 했다가 참패하고 말죠. 제갈량은 마속을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내다가 용서해 주었을까요? 놀랍게도 제갈량은 군법에 따라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부하인 마속의 목을 뵙니다. 엄정한 군율과 기강을 세우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죠. 현대적 의미에서의 엄격은 국가와 조직에서 법과 규정을 엄격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강대했던 나라를 보면 법 집행에 엄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북서 변방국에 지나지 않았던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근간에는 법과 사상을 기초로 법치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법치로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누구든 정해진 법에 따라
법에 저촉되면 지유고와를 막론하고 법대로 엄격하게 평등하게 처벌했습니다. 물론 상을 내려야 할 땐 공정하게 상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오늘날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엄격한 법치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손자가 이야기한 엄을 기업가 같은 조직에 적용해보면 법과 규정을 잘 준수하는 시스템과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같은 조직에서도 규정이나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에게 규율을 평등하게 적용해야 조직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함을 상실한다면 그 피해는 구성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파견이나 지연, 혈연 등에 얽매인다면 그 조직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모든 조직은 철저히 법과 시스템에 의해 움직여야 합니다. 모두에게 기회는 열려 있어야 하며 그 결과는 공정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엔 엄격함에 있어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엄격해야 리더십이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럴 땐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최고로 리더십이 잘 발휘된 상태는 부하가 상급자에 대한 마음의 상태를 보면 됩니다. 조직이나 기업에서 최상의 리더십 효과가 나는 경우는 부하가 상관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면서도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상태. 또 가까이 가면서도 두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한없이 가까이 가고 싶어져도 안 되고 너무 무섭기만 해도 효과는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하들의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인과 엄을 조화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꼭 지켜야 할 때는 엄격하게, 구성원을 대할 때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더가 갖춰야 할 5가지의 덕목, 지신, 인용, 음을 항목별로 알아봤는데요.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지신, 인용, 음을 모두 조화롭게 갖춰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이러한 지신, 인용, 음을 다 갖춘 훌륭한 리더가 많았는데 그중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분이 있어 소개해드리고 가려 합니다.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참으로 지혜로운 리더였습니다. 그 지혜의 밑바닥에는 지식이 있었죠. 임금 스스로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공부하며 학자들과 토론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했습니다. 이렇듯 탄탄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를 넓혔고 마침내 한글이라는 매우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를 발명해냅니다. 그뿐인가요? 한글 위에도 천문기구들을 발명하고 농사에 필요한 실용기구들과 서적들을 발간해 농업국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세종대왕의 이러한 리더십은 인, 즉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하다 잠든 집현전 학사 신숙주에게 자신의 골룡토를 벗어 덮어주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세종대왕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은 여종에게 100일간의 출산휴가를 줄 정도로 매우 세심하고 인자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셨죠. 세종대왕은 용기가 뛰어난 분이기도 했습니다. 건국 초기부터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에서 끊임없이 약탈을 일삼던 여진족을 정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글을 창제하고 독자적인 천문의기들을 발명한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시도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중국의 역법과 문자를 따라야 했으니까요. 중국에 순응해야 한다는 사대부들과 중국 측의 반발에 가감하게 맞서서 뜻을 관철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용기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세종대왕은 마냥 어질기만 한 임금은 아니었습니다. 엄하기도 했죠. 일을 잘하는 관리에게는 후한상을 주었지만 필요할 땐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신상필벌에 아주 정확했습니다.
조국단이라는 관리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자 병이 들었다고 거짓말을 한 일이 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세종대왕은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그를 멀리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5가지 지신인용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모든 덕목은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용기는 지나치면 만용이 되고 엄격함도 지나치면 경직되고 불편해지죠. 법을 집행할 때 조금의 관용도 없이 지나치게 가혹한 잣대를 들여대면 결국 분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있죠. 모든 자질은 적절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특정 자질들의 적절한 지점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또 리더는 성과를 내며 조직을 끌고 가야 합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것도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인간과 세계의 근본 원리와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도 지혜를 추구하는 학문이죠. 초, 중, 고등학교 교훈에 지혜란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도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명장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역대 명장 40명, 즉 동양 명장 20명과 서양 명장 20명을 선정해서 어떤 자질이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체 조건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여러 특성이 달랐지만 하나같이 지혜와 지략이 뛰어났다는 점이 같았습니다. 지혜로워지기 위한 노력, 전략가가 되기 위한 노력,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 지혜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손자가 들려주는 현명한 리더의 5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실천하기 쉽지만은 않은 덕목들입니다. 하지만 노력한다면 여러분들도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